그 오십견은 사실은 뭐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복합적이고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크게는 원발성이라 해서 특별히 원인이 없는 경우가 있고 속발성이라 그래가지고 선행 원인이 있으면서 2차적으로 생긴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 젊은 층에 생기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주로 속발성이에요. 선행 원인이 있는 어떤 미세 외상이나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해가지고 힘줄에 어떤 손상이 있거나 뭐 골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속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오십견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일본에서 온 잘못된 용어고 50대 많이 생긴다 50견인데 50대에 많긴 하지만 정확한 그 명칭은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 이게 여러 가지 이름인데 그 두 가지가 정확한 우리 의학적 이름이고요. 굳은 것처럼 돼가지고 언 것처럼 돼서 이제 동결견 이렇게 하는데 젊은 층 있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2차성 동결견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영양 상태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내분비 질환이 많아요. 네, 여자분들 갑상선이나 또는 당뇨 이런 것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 성인병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이제 좀 연령층이 내려왔죠. 비만이 많아지고 운동을 잘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동결견의 발생은 이런 내분비계 질환, 방금 말씀드린 당뇨나 갑상선 질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보고에 의하면은 당뇨병 있는 환자는 없는 분보다 5배 정도 이완율이 높죠. 그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딱 50대만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분포가 되면서 젊은 층으로 좀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관절은 관절 주머니, 관절막이라는 활액막인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안정적으로 잡아 있죠. 근데 어깨 관절은 다른 관절하고 다르게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팔꿈치만 해도 구부렸다 폈다만 하면 되는데 어깨는 뭐 거상도 있고 내외전, 외외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관절 주머니가 다른 관절에 비해서는 조금 커요. 넉넉하게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넓어서 여러 가지 모션과 여러 방향으로 다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건 속발성이건 원발성이건 원인에 의해서건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계속 오래되고 섬유화되면서 이제 관절 주머니가 굳죠. 이렇게 딱딱해지고 넉넉하게 있던 주머니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죠. 그게 이제 그걸 동결견, 오십견, 유착이 된다. 유착성 관절낭염. 그 병인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면 이제 유착이 되는 관절낭염이다.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게 많지 않은데 모든 질환이 다 그래요. 이게 왜 생기느냐. 뭐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있어서 생기냐. 이렇게까지 다 밝혀진 질환은 많지 않아요. 감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원인이 있죠. 균이 발견됐으니까. 그 외 다른 모든 질환, 꼭 어깨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질환은 정확한 원인을 사실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십견도 동결견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 왜 염증이 갑자기 50대 많이 생기느냐. 사실은 우리 연구를 하고 있고 동물 실험도 했고 환자 양해를 구해서 환자 조직으로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초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뭐 사이토카이나 그래서 화학 매개 물질, 섬유에 관련된 이런 여러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므로서 섬유화되면서 생길 수 있다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럼 왜 그런 화학 물질이 특히 오십견에서 생기느냐? 그건 사실 잘 모릅니다. 연구를 하고 있죠.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퇴행성 변화와 관계가 있어요. 20, 30대보다는 50대 특별히 원발성으로 생기는 원인을 모르는 발생률이 높은 걸 보면 나이가 들면서 어떤 조직이나 힘줄이나 관절 주머니에 이런 퇴행성 변화 그거에 의해서 염증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화학적 매개 물질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게 이제 50대에 되면은 이게 장년층과 노년층 건너가는 시기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폐경이 오면서 몸에 호르몬 변화도 오고 남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근육량이 줄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게 줄면서 그런 거에 영향이 의해서 좀 50대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점점점 모르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더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좀 겸손해지고 그렇죠. 그냥 일반인한테 나이가 많이 들면서 퇴행성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지만 그럼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나이가 든다고 왜 퇴행 변화가 오고 퇴행성 변화가 왜 오십견이라는 병인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까지 설명하는 거는 어려워요. 처음에 증상은 아픈 거죠. 통증이 처음 증상이고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 생긴 통증이 낫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죠. 그건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아프면서 팔을 특히 뒤로 돌릴 때 속옷 갈아입거나 여자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빼고 높은 선반 위에 있는 걸 오르내리거나 운전할 때 뒷좌석에 손을 뻗는 거나 이럴 때 아파요. 그리고 아픈 특징은 아주 서서히 발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고 특히 한 자세에서 굉장히 심하고 이게 뇌회전 자세거든요. 이때 굉장히 아파요. 그런 증상이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이런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잖아요. 진찰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런 병력 청취라 그래가지고 증상이 언제 생기고 어떤 식으로 밤에 아픈지 낮에 아픈지 이런 걸 이제 여쭤본 다음에 제가 이제 신체 검진이라는 단계를 하죠. 그래서 직접 팔을 만지면서 보는데 동결근의 특징은 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팔을 만세 일단 하라 그럴 때 본인이 드는 거를 능동운동이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힘 빼고 옆에서 들어주는 걸 수동운동이라고 하는데 오십견은 능동운동과 제가 들어주는 수동운동이 둘 다 제한이 와요. 그게 특징적으로 동결견의 어떤 신체 검진 결과고 이거와 유사한 이제 회전근개파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드는 건 제한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줬을 때 수동운동은 다 돼야 돼요. 정상처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오십견이 아니고 회전근개파열이나 뭐 다른 염증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증상의 양상을 좀 본인이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잘 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야 되는데 어깨 질환은 다른 질환하고 조금 다르게 진단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자가 진단하는 거 자꾸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정형외과 전문의도 저도 와서 만져보고는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환군에 속한다. 이게 힘줄이 안 좋고 힘줄은 괜찮은데 오십견이거나 뭐 다른 뭐 충돌 이런 정도의 어떤 그룹핑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어차피 이제 정밀 진단을 해야 되겠죠. MRI나 초음파 이런 영상 진단으로 가야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어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완벽히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체크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원발성인지 아까 얘기한 속발성인지 2차성인지 2차성이라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2차적으로 발생했는지 그 선행 원인을 찾는 단계로 가죠. 선행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힘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관절염일 수도 있고 뭐 인대도 안 좋을 수 있고 관절 와순이라는 물렁뼈 부분도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부학 조직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원인이 어디인지, 선행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 MRI가 기본이고요. 초음파는 간단히 할 수 있죠. 초음파는 가격이 싸고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깊지가 않죠. 겉에 있는 이 표재성 그 조직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안에 있는 관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MRI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고 피검사도 합니다. 갑상선, 당뇨 이런 내분비계 질환이 병발했을 경우에는 그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치료도 어려워요. 예후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꼭 환자분한테 당뇨 있으시면 당뇨 치료 잘 하시라. 그거를 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치료 방법은 다르겠죠, 다. 오십견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발성, 특별한 원인 없이 오십견만 있는 경우. 그건 오히려 간단해요. 그것만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속발성인 경우에는 오십견도 치료해야 되고 그 선행 원인도 치료해야 돼요. 힘줄이라면 힘줄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기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 증상, 굳어 있고 아프고 이런 오십견에 해당하는 증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치료는 스트레칭 운동이 기본입니다.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뻗는 거 있죠. 우리 몸 풀어주는 거. 그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하시면 돼요. 스트레칭 운동을 가르쳐 드려요. 저는 외래에서 여기 책자 드리고
그래서 그거를 배우셔서 매일매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약을 드리죠. 염증 없앤 소염제를. 그리고 좀 심하신 분들은 주사 놓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관절 강내, 그러니까 예전 관절 막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 막이 있는 부위에다 직접 놔요,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보통 6주 정도 되면은 정상의 75% 가까이 이런 관절 운동 범위나 통증이 없어지고, 12주 정도 되면 거의 낫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그 동결견 그 증상은 시간 되면은 낫는다 그래서 안 오고 뭐 이런 분들, 저도 레지던트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 그거 아주 간단해요. 주사 한 대 맞고 스트레칭 운동하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 확실히 편한 걸 느끼고 잠도 잘 주무시고, 관절 제한된 거는 6주만 돼도 75% 되면은 거의 본인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과정이 어렵거나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와서 그 뭐 약이나 주사 필요하면 맞으시고 가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주사 맞자 그러면 무슨 주사냐고 꼭 물어봐요.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 주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나 뭐 가까운 지인이나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아주 좋은 약이에요. 안전하고. 다만 남용됐을 때, 자주 맞을 경우에 문제지, 충분한 인터벌을 두고 제대로 컨트롤해서 맞으면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이거는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역사적으로 오히려 최근에 나온 무슨 DNA 주사니 뭐 태반 추출 뭐 많죠. 증식 치료니 이런 거는 아직 히스토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트렌디한 거, 우리나라는 트렌디하잖아요. 뭐 유행이라 그러면 다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주사가 10년, 20년에 어떤 부작용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약이에요. 근데 그런 약보다 훨씬 안전한 약이다, 스테로이드. 그런 오해를 좀 풀고 싶고, 하도 그래가지고 저 동물 실험도 했어요. 쥐 잡아다가 스테로이드 놓고 안 놓고 했는데, 확실히 놓으면은 힘줄이나 여러 개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쥐의 경우에는 6주 정도 되면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근데 사람은 쥐보다는 이런 대사나 이런 것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제 기준입니다. 교과서적으로 6주 내외로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늦게 3개월 간격을 둬요. 그 얘기는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두 번째 맞을 때는 3개월 이후에 맞으라는 얘기죠. 그 정도 충분한 그 간격을 두고 맞으신다면 별 문제 없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확실하게 한 3, 4일은 당이 올라가요. 그것 또한 일주일 내에 떨어지고, 용량을 당뇨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반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반으로 나서 당뇨 있는 분들 경우에는 떨어진 경우가 일반인보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그 스터디 이후로는 반으로 넣죠. 일반 용량보다. 전혀 문제 없고, 그런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90% 환자는 수술 안 하고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사 맞고 스트레칭 운동 하시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는 분이 계시죠. 당뇨가 잘 컨트롤 안 되는 분이거나 운동이 잘 안 되는 분. 주사 안 맞겠다는 무슨 주사를 그렇게 간격을 두고 최대 저는 3번? 2번 놓고 그 다음에 재발하면 사실 안 놓는데, 환자 원할 경우에 3번까지 놓을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컨트롤이 안 되는 분은 수술하죠. 수술도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수술은 관절 내시경이라 그래서 쭉 제거하는 게 아니고, 구멍 이렇게 한 5m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카메라에 넣고 구멍 한 2개, 3개? 실제 수술 시간 제가 딱 들어가서 끝낼 때까지 한 30분 안 걸립니다. 그 정도만 수술하면 굳어있는 관절 주머니를 이렇게 전기 소작기라 그래서 이렇게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할만해요. 원인을 모르니까 예방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스터디도 없고, 이건 스터디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고 하자면 스트레칭 막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50견 얼마든지 볼 수도 없고, 스터디 디자인이 어려워서 그런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조절 잘 하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절 주머니가 염증이 생겨서 굼드니까 좀 스트레칭을 평소에 해서 관절 주머니를 좀 유연하게 만들면 아무래도 좀 염증이 생겼을 때 바로 섬유화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거는 어떤 논문이나 이런 그런 에비던스는 없는 거예요.
채취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뇨로 이완되지 않도록 정상인 분들은 식이요법이나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은 당뇨 걸리지 않도록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너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속발성 오십견이 올 수 있어요. 힘줄에 건증이 생기고 부분 파열이 되면 오십견으로 바로 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예방할 수가 있겠죠. 너무 심한 상체 운동. 요즘에 뭐 운동 열풍이 불어가지고 몸짱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는데, 환자분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상체 운동은 보여주기 위한 거고, 진짜 건강을 위한 근력 향상이나 운동은 코어 운동, 하체. 실제 우리가 다리의 이 대퇴사두근이라고 이 앞에 있는 근육, 이거는 양쪽 어깨 다 이 팔 근육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해요. 다리 하나가. 근육의 양이 뭐 노년에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하체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뭐 골반, 등, 배 근육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운동하시면 되고, 상체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볍게 유지한다. 근육에 무리가 없는 상체 운동은 이제 튜빙이라고 밴드인데, 그런 밴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아령을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뭐 이런 거보다 고무줄을 이제 어디다 고정해 놓고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그게 부드럽고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있고 힘줄이나 근육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법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 상체 운동은 적당히. 특별한 거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열심히 운동 안 해요. 게을러서. 뭐 시간 내면 내죠. 하려면 뭐 잠을 줄여서라도 운동이 필요하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격한 운동은 안 좋습니다. 굳이 건강 비법이라 그러면 그냥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거, 몰입해서 하는 거가 정신건강이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도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고 건강 유지에도 좋은 것 같고요. 운동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좀 틈이 날 때마다 좀 이런 유산소 운동, 특히 뭐 계단 운동이나 엘리베이터 안 타고 틈틈이 하려고 합니다. 시간 나면 좀 걸으려고 하고, 한두 정거장은 좀 걸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게 소소하게 시간 내 가지고 딱 어디 가서 하는 거는 뭐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식이요법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냥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돼요.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이런 당 성분 좀 줄이려고 그러고, 탄수화물이 안 좋으니까 일반적인 상식 따라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